4세대 실비는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이번 연도에 병원을 많이 갔어. 그래서 실비 청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갱신할 때 갱신폭이 큽니다. 그 전 실비들은 어땠냐면 나이에 따라서 그냥 다 통일이었어요.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또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병원에 잘 안 가. 아주 건강해. 그런 사람은 4세대 실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죠.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병원에 좀 자주 가시고 이런 분들은 3세대나 2세대가 더 좋겠죠. 이해됐죠?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실손 의료비는 아까 내가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 있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근데 생명보험에 있는 정액보상은 처음에 정합니다. 그냥 정말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내가 생명보험에 입원 일당 내가 하루에 입원하면 하루에 6만 원씩 나오는 걸 책정을 해서 가입을 하나 해놓고 실비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흘을 입원을 했다고 칠게요. 10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내가 낸 병원비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그럼 나는 얼마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프로인데요? 4세대 실비라고 칠게요. 80%라고 칠게요. 100만 원. 그쵸? 자, 근데 내가 이게 없어. 이것만 있어. 얼마를 받을 수 있죠? 40만 원. 40만 원. 내가 낸 돈의 80%만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비례보상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입원했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했어요. 그럼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내가 일을 안 했네?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면 내가 실비만 있으면 병원비야 오케이. 내가 낸 돈 돌려받았으니까 됐어. 근데 내 월급은? 이런 것 때문에 생명보험과 실손보상, 손해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비를 두 개 가지고 있어. 중복 보상이 될까요? 아니요. 비례보상. 네, 그렇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간혹가다 있어요. 실비를 두 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액보상은 말 그대로 내가 처음 가입 시점에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을 정한 만큼 그냥 받는 게 정액보상. 비례보상은 내가 쓴 만큼을 돌려받는 게 비례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또 실비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죠. 약제비 영수증. 그리고 이렇게 뭐 본인 부담금, 급여, 비급여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해서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진료비 세분의역서나 뭔가 실비를 청구할 때는 진료비 세분의역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내셨고 내가 환급 받아야 될 돈 그리고 약제비나 이런 거에선 돈을 또 얼마나 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말씀을 해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똑같이 진료비 영수증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셨죠?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위촉 4차월된 FC 4차월된 FC가 일요일날 축구하다가 태클이 심하게 들어와서 팔목이 골절돼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평균 월급이 7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던 FC라고 칩시다.
인천에 있는 한림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됐고요. 복합골절로 4개월이나 입원을 해야 된대. 엄청 심하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수술을 2번이나 했어. 그 병원비를 67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비에서 얼마를 보장받았죠? 43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환급 개념으로 돌려받은 거고. 근데 이 FC는 당연히 자기가 FC니까 생명보험도 가입을 해놨겠죠. 그래서 재해상해 1억 그리고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했더니 생명보험사에서는 19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아니 돌려받는 게 아니죠. 이거는 1920만 원을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생명보험이 없었다면 난 670만 원을 내고 4개월을 입원했고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낸 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환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월급은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재해 장해에 대해서 돈이 좀 많이 나온 편이고,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 말고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입원 일당과 수술비, 아까 말했던 종수술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망. 한 칸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자, 사망보험금의 차이 또 잠깐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모든 사망에 대해서 보장하는 일반 사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이죠? 보험 사기, 고의적인 사고만 아니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 사망과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 사망은 또 달라요. 이건 재해와 상해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재해 안에 상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재해가 범위가 더 넓어요. 지금 이거는 뭐 이 차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는 예를 들어 우연성과 외래성만 충족이 되면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홍수, 자연재해 이런 것들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 그죠? 이거 외부에 의한 거잖아요. 자, 근데 손해보험은 질병 상황과 상해 사망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질병 사망은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이어야 해요. 질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부검을 실시해야 돼요. 상해 사망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해로 인해서 사망을 해야 합니다. 급격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해 사망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사망했을 때 생명보험사는 일반 사망도 되고요, 재해 사망도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암 수술 도중에 사망했을 때도 생명보험사에서는 다 됩니다. 그리고 철길을 건너던 할아버지가 열차 사고로 사망을 하셨어요. 생명보험에선 돼요. 손해보험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다 충족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반복적인 이런 것 때문에 철길에는 무조건 기차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기차가 오기 전에 뭐가 울려요? 아, 소리가 울리죠. 급격성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죠? 산악 동호회에서 또 등산 중에 실족사를 했어. 등산 중에 실족사 했는데 여기는 돈이 나와요. 여긴 나오지 않아요. 이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 외래성. 외래성. 외래성도 마찬가지지만 손해보험사의 사망의 약관에는 전문 등산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어렵죠?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그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전쟁은 왜 안 되죠? 전쟁은 손해보험사에서도 또 전쟁은 또 해주지 않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완전 충족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수술비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손해보험은 열거주의를 많이 쓰는데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공관절 수술비, 추간판 장애 수술비,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담보, 뭐 21대 질병 수술비,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걸 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엄청 많이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은 그냥 하나하나 나눠놓은 겁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이제 포괄주의를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정말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입원 특약, 수술 특약. 그래서 이런 뭐 5대 장기 이식, 인공관절, 뭐 추간판 장애, 뭐 등등등 이런 수술들이 여긴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실손 의료비도 그렇고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미용 목적이라든지 성형은 안 돼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게 뭐냐? 코. 나는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이걸 뭐 이렇게 비중격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사가 치료 목적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미용 목적으로 되면 안 돼요. 실비도 안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넘어가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정도. 사람은 아까 말했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100% 확률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죠? 언젠간 죽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형태로 많이 죽는지 사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은 병으로 90%가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100명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90명 정도는 병으로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6, 7명 정도는 상해, 사고로 죽어요. 그럼 또 뭐 3, 4명은 뭘로 죽을까요?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자살이. 근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할까? 자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병에 걸렸어요. 근데 치료할 돈이 없어. 내 가족한테도 미안해. 그래서 자살합니다. 이게 제일 많대요. 자살의 이유가. 결국 그것도 그럼 따지고 보면 질병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90%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통계학적으로는 97%가 질병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객님의 증권을 받아봤을 때 상해 사망만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내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3대 질병으로 가장 많이 죽습니다. 괜히 3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 뇌, 심. 요즘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요즘 폐렴으로 사망이 엄청 많습니다. 폐질환. 그래서 따로 폐질환 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것 2번 내가 그리고 3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 수술 이런 것들 이래서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단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내가 재테크를 하더라도 똑똑하면 좋은 것만 하지 않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내가 보험을 잘 알고 나면 똑똑하게 가입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는 끝났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저 궁금한 거. 네. 종신보험을 들면 좀 납입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납입하는 기간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짧게는 5년 납, 길게는 정말 뭐 70세나 뭐 30년 납,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네. 이게 뭔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기보험에도 일반 사망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종신보험에도 일반 일반 사망이 사망이죠. 있잖아요. 네. 근데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진 있는 기간, 거고 그렇죠. 종신은 죽을 죽을 때까지.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굳이 있는 이유가 있나? 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기보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정기보험의 장점은 똑같이 종신보험이랑 사망을 보장하는데 보험료가 낫다는 싸죠. 왜?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 거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 쌓이지 않습니다. 일단 사라지. 첫 번째 소멸성이에요. 적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종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0세 만기, 90세 만기 이런 식으로 세만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똑같이 어차피 사망에 내가 돈을 투자할 거라면 언제 죽어도 혹은 어떻게 죽어도 나오는 거에 당연히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종신보험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 공부했던 서비스라든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정기보험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보험은 대부분 그 법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법인회사 대표예요. 법인회사 대표면 내 밑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 그냥 공장이라고 칠게요. 혹시나 사고나 죽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기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놓습니다. 단체로. 단체로. 네. 이해되셨죠? 네. 혹은 이런 사람들도 많이 가입을 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나요. 근데 내가 사망보험금을 높게 가져가고 싶어. 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근데 종신보험으로 짜봤더니 너무 비싸네.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 안에는 정기보험 특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그 특약은 중보험이죠. 이어가다가 네. 추가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요. 정기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가입 시점에 내가 특약으로 추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걸로 많이 정기는 넣는 편이죠. 또 질문? 없어요? 네. 오늘 강의 괜찮았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